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게 데이트라는 과정을 거치고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고 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사귀는 과정에서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낄 정도로 상대방을 좋아했는데 막상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살아보다면은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현재 이혼율을 보면은 40%에서 50% 이렇게 될까요? 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산다 이렇게 하면서 비혼주의자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또 인구 절벽이라는 거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의 의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같이 이렇게 누구와 그 삶의 동반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외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다 좀 같이 겪어낼 수 있는 게 좋은 건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부 관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어떤 이렇게 각본이라고 하죠. 어떤 생각, 또 사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해 주는 기술이 없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신다면은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항상 이렇게 강조하지만 사람을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서 이미 나한테 있는 이렇게 이 사람이 명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리모델링 하시는 태도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망 성취의 리모델링입니다. 자, 이제 왜 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냐고 한다면은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해준 것보다도 상대방이 나한테 해준 거가 너무 적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과 이렇게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 결혼은 이게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갖다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말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경우에 주다란 말이 꼭 맨 마지막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당신한테 시집와 주고,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 낳아 주고, 아침, 저녁으로 또 식사해 주고, 설거지도 해 주고, 방도 치워 주고, 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그러니까 내가 해준 거가 이게 분모로 들어가서 열 정도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는 한 가지나 둘이다 이렇게 되면은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속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들은 또 이제 그 아내한테 당신 뭐 해줬어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내가 가장 중요한 돈 벌어주고 또 당신을 보호해주고 또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 들어주고 근데 또 남자들이 이렇게 그냥 가지수를 챙기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 자체가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해준 거는 많은데 남편이 해준 그 가지수나 이거는 적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 여성들이 이 결혼이 불만족도가 훨씬 남성보다도 높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 상대방한테 그 원하는 거를 잘 이렇게 받고 있는가. 근데 잘 받고 있는 그 거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그 생기냐면은 특히 여성들은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대방 옆구리를 찔러서 여보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은 그것은 남편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해준 게 아니고 내가 뭐 엎드려 이렇게 절박기다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이 부부 상담을 40년 넘게 했지만 남자들이 독심술을 해서 아내가 원하는 거를 정말 100% 맞추는 남자들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좀 제가 이렇게 여성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은 옆구리를 찔러서 저를 받으라. 그것도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찔러야 남자가 좀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속으로 그러니까 이거 해주면 좋고 저거 해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쌓아 있다가 이게 이제 어느 날 폭발해가지고 이 결혼 너무 이게 잘못됐어. 나 여기서 그냥 끝날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하세요. 원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이게 밝히고 상대방이 독심술을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대를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기대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혼자서 고민하고 분통 터트리고 하시냐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꾸 상대방이 내 소망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은 이거는 이기적입니다. 또 여성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당신 거를 많이 해주는데 너는 왜 내 것을 안 해주냐 이제 이런 그 구도 때문에 억울한데 남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안 해준다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이 남자가 이렇게 문제겠지만 안 해주고 그 독심술해서 기대 이렇게 해서 저기 했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좀 그것 좀 바꿔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는 기브 앤 테이크지 그냥 상대방한테 기부해서 이렇게 주는 것만도 아니고 테이크해서 받는 것만도 아니다. 내가 이게 상대방한테 주고 하다 보면은 소진돼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번아웃 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갔으면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충전이 돼야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인 소망 성취 뭐 이거면은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든 이 부부 관계에는 주고받는 관계다. 내가 주었으면은 내가 원하는 거 또 당당하게 요구도 하고 또 나만 이렇게 그냥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방한테도 좀 잘 해주려고 하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이렇게 소망이 있고 그다음에 소망을 이루려는 행동이 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이 소망, 이것 이것도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또 상대방의 소망도 좀 잘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러한 거가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런 이 사항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남편이 아내한테 그 가장 이렇게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거가 깨진 판을 돌리지 마라. 이 깨진 판이란 말을 써서 좀 여성들이 이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렇게 어떤 일이 아내들이 이렇게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 역사적인 이 불만 사항을 계속 이렇게 드러놓는
어떤 부부는 그런 부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처음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는 과정부터 그 시집시고에서 나를 갖다 힘들게 했고 내가 또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임신 중에 좀 내가 수박을 먹고 싶어갖고 사달라고 했더니 너 미쳤냐? 이 겨울에 어디 수박이 있어? 아니 내가 피곤해서 약 좀 사달라고 했더니 피곤해 당신이 알아서 이런 그 옛날에 과거에 관련되진 이런 그 막 이렇게 이 불만 사항이 그냥 쫙 막 마치 우리가 이 이제 이 축음기 옛날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걸 갖다 이렇게 돌리면은 깨진 판이 있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마치 그렇게 되는 식으로 하게 되주면은 그 남편들은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그만 좀 이미 다 지났잖아 하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걸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현재에 집중을 갖다가 그렇게 하시면서 소망을 갖다 하라. 그리고 이렇게 남편을 좀 인정해 주어라. 왜 그러냐면은 꼭 여성들은 어디 그 모임 가면은 거의 모임 자리에서 남편이 그 단점을 얘기해요. 그 남편은 근데 이 부부 관계에서 딴 사람의 체면에 꽤 민감한 이 족속들이 남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인데 막 당신 뭐 어디 옷 벗으면 여기다가 그냥 놓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않고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퍼부으면은 막 같이 웃기도 하지만 그 순간적으로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형편없이 볼 거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그러지 말고 좀 남편이 그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좀 인정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아내도 이게 좀 남편을 좀 칭찬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내가 여자인데 뭐 남자가 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자도 이렇게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남자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애기인데, 뭐 어디 갔다 오면, 어이구, 우리 큰아들, 큰애기 아주 잘했어.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좀 많이 좀 해주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잔소리, 그 서운한 점을 반복적으로 비켜는 하지 말라.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바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 가면은 그 바위에 구멍이 나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는 이 얘기, 당신 왜 이렇게 했어? 아니 하려면 똑바로 하지. 아니 또 하려면 또 이렇게 실수해. 이러한 이 비난의 이 소리를 계속 뭐 5년, 10년, 20년 들어보면은 그게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아주 이렇게 잘못된 이런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게 되시면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이렇게 깎는다. 자, 그러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또 바라는 사항이 뭘까? 이게 똑같아요. 인정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라.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일하고 바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사실은 여성들이 그 남편한테 해주는 이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칭찬해 주면 이 주면은 이제 일을 해준 거에 대해서 칭찬으로 해줬기 때문에 give and take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늘 수고했네 하면은 좀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당신 이렇게 요리하느라고 수고했어 이렇게 칭찬 좀 해주면 좋을 거를 그냥 365일 그냥 그렇게 아내가 해줘도 고맙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주면은 이게 여기도 준다는 게 들어가요. give and take가 이렇게 안 되면은 아내들은 많이 서운한 거죠. 인정도 이렇게 해주고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감정적인 이 지지,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갖다 할 때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시켜주려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당신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그 힘들었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아내들이 가끔 이렇게 이 불평하는 거 보면은 뭐 시어머님한테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을 잡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 전화 끊는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전화를 다 끊어버리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시면은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여보 당신 엄마는 어떻게 전화를 받다가 그냥 끊는다는 말도 없이 그냥 다 끊어져 버려. 뭐 좀 서운한데. 근데 이렇게 되주면은 여기에서 많은 남편들이 우리 엄마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당신이 참어. 뭐 또 이런 말을 하거나 노인네가 그렇지. 당신 뭐 그런 거 문제 삼지 마.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이 서운하다고. 아내가 바라는 거는 그냥 감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고 속상했겠다. 엄마가 좀 뭐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대신 당신 위로해 줄게. 먼저 이렇게 되면 풀어질 거를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당신 참어. 이렇게 되면은 당신은 내가 당신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가 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악화되지는 거죠. 제발 좀 이 공감을 좀 해주세요. 응?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 남자들이 뭐 아내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옷이나 이거 벗으면은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던지는데 좀 세탁기다 조금 넣어주면은 집안일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그 다음에 또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또 이게 설거지나 이게 집안 이 청소. 그러니까 여성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탁하면은 또 그걸 갖다가 개켜가지고 또 자녀들 방에 또 옷장 정리를 해야 되죠. 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좀 설거지도 좀 해주고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집안 이 정도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참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가정에서 이렇게 바라는 삶,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제 부부가 이제 사회적인 장면에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는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이렇게 좀 남편 흉을 좀 보지 말고 칭찬하고 인정 좀 해주고 남편 자랑 좀 해주고 좀 제발 다른 남편과 좀 비교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게 드리고 싶어요. 또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바라는 거는 좀 사회적인 장면에서 아내 손 좀 잡아달라. 이제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이 제목이 조금 잘못됐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사항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이제 연애할 때는 뭐 그냥 어떻게 여자 이렇게 손도 잡고 그냥 사람들 없으면은 막 키스도 하고 껴안아 보려고 하는데 결혼만 했다고 하면은 아내하고 같이 걸어가려고도 안 해요. 또 손도 안 잡아주고 또 뭐 이렇게 그 차 같은 거를 이렇게 타도 좀 차문도 좀 열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데 좀 이렇게 안에 손도 좀 잡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좀 따뜻하게 해주라. 제가 미국 부부 모임에 가보면은 집안에서는 별로 이렇게 친한 척 않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같이 붙어 있고 뭘 챙겨주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남자한테 바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헤어스타일. 미장원 가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고치고 왔는데 아무 소리 안 해. 많이 서운하죠. 당신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니까 너무 멋있네. 또 옷차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옷차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봐주고 이렇게 좀 칭찬도 좀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모임 가면은 그냥 아예 이제 아내를 방치하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모임 가면은 제발 좀 이렇게 그냥 남자 친구들끼리만 있지 말고 순간순간 아내 좀 많이 이렇게 챙겨주세요. 뭘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음식도 좀 날려다 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좀 이렇게 가져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부싸움의 리모델링인데,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이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부부들은 서로 의견이 이렇게 다를 때, 부부가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강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부가 서로 의견 다른 거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언어 폭력, 신체 폭력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지면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냥 한마디 이렇게 그냥 홧김에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 후에 당신이 뭐 인간이야, 네가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언어 폭력을 갖다 이렇게 하거나 또 신체 폭력을 하게 되면은 신체 폭력의 후유증으로 그 상대방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때는 외상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부부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건강하게 싸우세요. 예, 건강하게 싸우세요. 이 싸운다는 것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가 나면은 그 순간 그 이렇게 좀 진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긴장 상태가 올라가면은 우리 두뇌의 그 편도체에서 그냥 이 과부하되고 활성화가 되면은 이 두엽이나 이 합리적인 사고하는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IQ가 10% 정도 저하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어디 골프나 뭘 이렇게 아니면은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긴장하면은 발표도 제대로 못하고 또 우리 골프 같은 거 우리 치다가도 너무 긴장하면은 샷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이렇게 감정이 너무 뭐 이렇게 뭐 화가 이렇게 나 있으면은 사고 자체도 정확한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 이제 그만 끝내 우리 이혼해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절대 하지 말라. 오히려 그럴 때는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당신도 많이 화나고 나도 화났는데 우리 조금 차라리 차분한 상태에서 좀 생각 좀 하고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타임아웃을 좀 가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부 만족을 감소하는 행동, 이제 이건 뭐냐면은 부정적 행동을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방 이렇게 말에 있어가지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책임 전가하고 담쌓는 이런 행동한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족이 아주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트만 박사가 연구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90%가 이혼으로 끝난다. 이게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우리가 이렇게 폭력할 때 뭐 언어 신체 폭력만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막 그 아내나 그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도 이게 폭력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만족을 증가하는 행동, 이 긍정적인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비판단적인 행동. 구체적으로 하면은 칭찬도 좀 하고 아까 이제 이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애정도 좀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꾸 우리는 이제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줄여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올리려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상대방이 어디 잘못하거나 그러면 왜 잘못해서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 방법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칭찬해서 그걸 증가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어 가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을 써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늦게 귀가할 때만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도
이제 일찍 귀가를 할 때 오히려 더 칭찬해주고 이렇게 더 이렇게 격려해주면은 일찍 이렇게 귀가하는 이 행동이 증가하면은 자연히 늦게 귀가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행동 중에서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 자꾸 이렇게 칭찬을 해주라. 아내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부 이렇게 만족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이제 접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걸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부부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 가정에서 사회적인 장면에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원하는 그 행동들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생활 이렇게 실천 좀 해보시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으면 이렇게 좋겠고 부부 사이에서는 이 긍정적인 행동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행동을 이렇게 줄이려고 그걸 저기 하지 말고 물론 이게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부만족에 영향을 주는 이 긍정적, 부정적 행동을 이렇게 잘 이렇게 줄여 나가도록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